안녕하세요. 오늘 흥미로운 글을 하나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50대 남성 소변 불편, 전립선 걱정, 향긋한 더덕으로 미리 챙기세요. 뭐 이런 제목인데요. 아, 네. 저도 봤습니다. 50대 넘어가면서 다들 한 번쯤은 어, 신경 쓰시는 부분이잖아요. 전립선 건강. 맞아요. 소변 볼 때 좀 불편하다거나 하면 덜컥 걱정부터 되죠. 근데 이 글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더덕이 여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자,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사삼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더덕을. 모래밭의 삼, 뭐 이런 뜻인가요? 비슷합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거겠죠? 이 글에서는 더덕이 남성 건강, 특히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데 몇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원이요? 어떤 식으로요? 핵심은 그 사포닌 성분인데요. 이게 항염, 또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사포닌, 인삼에도 많다고 하는 그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성분이 전립선 안에서 염증이 생기는 걸 좀 줄여주고 세포 손상 같은 것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예방적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염증 예방이요? 네. 그리고 면역력 증진에도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전립선 염 같은 염증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옛날부터 소변 잘 나오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남성 활력 증진이나 피로 해소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꽤 다양하네요. 사포닌 효과부터 전통적인 이야기까지. 근데 아까 지원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래서도 그건 좀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더덕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건 절대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 치료제는 아니다. 네. 이미 진단받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 염 같은 질환을 이걸로 고치겠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 예방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점은 분명히 해야겠네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는 게 좋다고 나와 있던가요? 저는 더덕구이 생각만 나는데. 아, 배고프네요. 네. 더덕구이가 역시 대표 주자죠. 고추장이나 간장, 꿀 같은 걸로 양념해서 굽는 거. 근데 이게 좀 쓴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손질 잘못하면 알이고. 그래서 소금물에 잠깐 담가두면 쓴맛이 좀 빠진다. 이런 팁도 있고요. 아니면 아삭하게 더덕무침,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는 것도 좋죠. 무침도 좋죠. 입맛 없을 때 딱인데. 그리고 따뜻하게 차로 마시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어요. 생더덕이나 말린 거나 다 괜찮고요. 차는 좀 생소하네요. 향이 좋으려나요? 향은 좋죠. 은은하게. 그리고 더덕주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건 좀 조심스럽게 다루더라고요. 아, 맞다. 술 담그는 거요. 약주 개념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약혀보려고 막 많이 마시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요. 왜죠? 알코올 자체가 전립선 건강에는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은 정말 향만 즐기는 정도로 아주 조금만 마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긴 뭐든 과하면 탈이죠. 술은 특히 그렇고요. 그럼 이런 좋은 점들 말고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없었나요? 물론 있죠. 몇 가지 짚어주는데요. 우선 더덕이 성질이 약간 차다고 해요. 차다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좀 몸이 찬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아, 체질도 좀 타는군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서 뭐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든 적당히. 또 하나는 알레르기인데요. 아주 드물지만 인삼이나 도라지 같은 거에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더덕에도 반응할 수 있대요. 가렵거나 발진이 생기거나.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조금만 먹어보고 괜찮은지 확인하는 게 안전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 글에서 진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한 주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소변 보는 게 너무 불편하다, 뭐 증상이 심하다, 아니면 이미 병원에서 전립선 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러면요. 네. 절대 더덕 같은 음식에 의존하면 안 되고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진료받고 전문적인 치료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식품은 식품일 뿐이니까 다른 약을 먹고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더더욱 의사나 전문가랑 먼저 상의해야 하겠고요. 네.
그게 필수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 글을 보면 더덕이 구이나 무침, 차로 맛있게 먹을 때 사포닌 같은 성분 덕분에 50대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 관리에 어느 정도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셈이죠. 하지만 동시에 찬 성질이라든지 소화 문제, 또 드물지만 알레르기 가능성 같은 것도 생각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대 이걸로 병을 치료하려 하면 안 된다는 거. 의학적인 도움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이 글은 더덕을 어떤 만병통치약처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처럼요.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그냥 즐거운 일부로 생각해보자는 제안 같아요. 아, 건강관리의 즐거운 일부.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의학적 치료 대신은 절대 아니고 건강을 챙기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맛있게 먹으면서 좀 부가적인 이득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글에서도 결국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기본이죠. 그렇다면 더덕 같은 이런 전통적인 식품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특정 문제, 여기서는 전립선 건강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 외에요. 좀 더 크게 봐서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하게 나이 들기 전략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더 현명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충분히 탐구해 볼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